오늘 캠퍼스 24에서는 대학가의 신트렌드, 아날로그 감성에 빠진 대학생들과 만나봅니다. 이어서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도약하는 가천대학교를 소개합니다. 대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캠퍼스 24의 열정 MC 김성원입니다. 명랑 MC 조윤경입니다. 성원 씨, 네. 이 필름 카메라, 레코드판, 양은 도시락, 이 물건들의 공통점은 과연 뭘까요? 요즘 20대 친구들이 모르는 물건들 아닐까요? 유행이 지난 것들? 땡! 완전 반대로 알고 계시네요.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선 이런 아날로그 감성이 담긴 아이템들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이번 주 캠퍼스 아디슈 코너에선 대학가에 불고 있는 아날로그 열풍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빠르고 편리한 디지털 시대. 대학생들에게 아날로그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이것저것 바쁘게 카메라에 담는 학생들.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저희 동아리 빈놀이에서 수영하러 왔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요즘, 아날로그는 새로운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아날로그의 대표 주자, 필름 카메라의 매력에 푹 빠진 학생들은 바로 숭실대학교 흑백사진 동아리 빈놀이 학생들입니다. 지금 뭐 찍으신 거예요? 그냥 빛이 비치는 거랑 나무랑 같이 풍경사진 하나 찍었어요. 누구나 스마트폰 하나면 쉽고 간편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대. 하지만 학생들은 현장에서 느껴지는 감성과 느낌을 필름에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디지털이랑 달라서 그게 불안했는데 나중에 좀 그게 기대감으로 바뀌어서 인화를 하고 현상을 하고 좀 더 자신만의 아날로그적인 사진을 찍고 노력하면서 만든다는 게 사진 본질에 더 가깝다고 생각해서 촬영을 마치고 나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사진 한 장을 위해 거쳐야 하는 수작업이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촬영 끝나고 사진 작업하러 왔어요. 필름에는 찍혔지만 아직 보이지 않는 이미지를 현상 작업을 거치고 나서 인화지로 뽑으면 사진이 완성됩니다. 현상과 인화는 사진의 완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 것만큼 중요한 작업인데요. 이미지만 띄우는데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요. 만족할 만한 사진을 뽑으려면은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릴 때가 많아요. 길게는 5시간까지 걸린 적도 있고, 그래도 빨리 끝나면 1시간? 필름이 사진이 되기까지 수많은 시간과 정성을 거치는데요. 번거로운 수작업에도 필름 카메라를 향한 인기는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필름 카메라는 필름을 현상하기 전까지는 결과물을 확인할 수 없고 정해진 양만큼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사진 한 장을 찍을 때도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요. 사진이 주는 기대감과 셔터를 누를 때마다 전해지는 긴장감은 디지털 카메라로는 흉내낼 수 없는 필름 카메라만의 매력이겠죠. 학생들은 아날로그 감성을 통해 기다림과 느림의 미학을 배우며 오늘도 감성과 추억을 찍고 있습니다. 손이 되게 많이 가긴 하지만 수업을 끝까지 혼자서 작업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해요. 아날로그 열풍이 불고 있다는 젊음의 거리 홍대를 찾았습니다. 술 한 잔으로 대학생들의 애환을 달래주던 주점에도 아날로그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디지털 세대들에게는 또 다른 재미를 선물하는 추억의 불량식품. 바로 추억을 판매하는 매점입니다.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되게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이런 과자 보기 힘든데 이런 거 생각나서 왔어요. 메뉴에서도 진한 향수가 느껴지는데요. 도시락은 역시 흔들어야 제맛이죠. 뚜껑부터 없는 거야. 와 진짜 맛있어. 다른 데서 이 맛을 찾아보셨죠? 최신 유행보다는 복고 분위기의 인테리어
시나리오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했는데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 음악 소리가 발걸음을 사로잡는 이곳에 낭만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다운받는 음악 대신 LP로 음악을 듣는 분위기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저희 세대는 MP나 아니면은 뭐 핸드폰으로 많이 듣는데 그 LP가 또 다른 색다른 감성을 좀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신청곡 듣고 싶은 거 적어서 내면은 들려주신다 해서 지금 내보려고요. 들어드릴게요. 네. 디지털 세대들에게는 다소 생소해 보일 수 있는 LP판. 아날로그 음반의 잡음까지도 운치를 더해 젊은 층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막 디지털로만 음악을 듣는데요. 이렇게 LP로 들으면은 디지털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음질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듣게 됐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끔은 느리지만 깊고 풍부한 아날로그의 감성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영상을 보고 나니까 잠깐 Back to the Future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타임머신을 탄 것 같습니다.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하고 온 기분인데요. 대학가에 부는 아날로그 열풍 전문가와 함께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원식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동아방송예술대학교의 김원식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상에 나온 학생들처럼 과거의 문화를 즐기는 현상을 두고 아날로그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 아날로그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 건가요? 네, 사실 아날로그는 디지털과 반대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 아날로그는 그야말로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레코드, LP판 같은 경우는 직접 우리가 보관을 하고 닫고 텐터뷰를 올려서 바늘을 올리면 음악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도 진짜 필름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상을 하고 사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나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게 되면 우리가 만질 수가 없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지우면 그냥 날아가고요. 네,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날로그는 그야말로 우리가 직접 보고 느끼고 간직할 수 있는 어떤 촉감의 매체들을 되게 아날로그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그 아날로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약간 다른 아이템은 뭐 없을까요? 골목길 탐방 같은 경우도 저는 아날로그적인 어떤 취미 활동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럼 골목길 가면 예를 들면 서촌이나 북촌에 가게 되면 옛날에 없어졌을 것 같은 어떤 상점이라든지 또 어떤 공간에 가게 되면 느끼게 되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도 저는 아날로그적인 어떤 대학생들의 놀이문화 혹은 취미 활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복고 트렌드가 유행한 지는 꽤 오래됐거든요. 네. 이렇게 옛날 아이템들이 인기를 누리는 이유 궁금한데요. 일단은 정서적으로 평온함을 준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따뜻함을 주고 인간적이면서 뭔가 단순하면서도 힐링이 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아날로그적인 취미 활동들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지금 대학생들 뭐 취업이라든지 뭐 또 여러 가지 뭐 학점도 따야 되고 심지어는 스펙까지도 이제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쵸. 이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이런 아날로그적인 취미를 통해서 좀 마음의 안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저만 해도 옛날 음악 듣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거짓말. 진짜예요. 아, 진짜요? 아.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아날로그 감성 열풍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이 복고에는 20년 주기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20년 전에 유행했던 것이 다시 또 일종의 요즘 말로 얘기하면 소환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데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리가 무심코 흘러가고 있는 아날로그적인 어떤 정서 있는 취미 활동들이 20년 후에도 다시 재소환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함부로 하는 것도 잘 쟁여놓고 계시면 네. 나중에 큰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교수님이 제일 지금 약간 이거는 대박 날 거다. 이거 갖고 가시는 혹시 그런 아이템이 있나요, 집에? 저는 요즘에 메모지도 잘 보관하고 메모지요?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아마 스마트 모바일 환경이 더 되게 되면 메모를 하지 않을 거거든요. 지금 현재 들고 계시는 이런 대본, 네, 메모지도 네. 꼭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날로그 문화에 대해서 알찬 얘기 들려주신 김원식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전국 대학교를 탐방하는 캠퍼스 주민 코너입니다. 이번 주엔 글로벌 명문 대학을 꿈꾸는 가천대학교에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덕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대학교. 지식과 사고력, 모험심과 호기심이 넘치는 도전적인 인재들의 요람. 아름다운 인재의 샘, 가천대학교를 만나보시죠. 지난 8월 23일 가천대학교에서는 해외 인턴십 파견을 나가는 학생들의 출정식이 있었는데요. 나는 실리콘밸리 방문 학생 인턴십 파견자로서 가천대학교 학생의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올해 가천대학교에서는 미국 실리콘밸리와 식품의약국 FDA에 학생들을 파견했습니다. 이러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책임감과 도전 정신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가서 이제 저는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분야에서 이제 뭐 시장 조사를 하거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전략 수립 이런 걸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도전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실패도 많이 하고 싶고 성공도 많이 하고 싶고. 우리 아이들의 세계는 한국이 아닙니다. 활동 무대가 한국이 아니고 세계거든요. 세계에서 활동해야 할 그런 아이들을 우리는 키워야 합니다.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한 외국어 전용 학습 공간 글로벌존. 이곳에서 자유로운 회화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I think that make a confusion for people. So why you guys don't make one rule for whole states? In some things, it's the federal law that all 50 states must follow. Some states, it's winner take all. And some states, it's proportional. Whoever gets, and it's the same number of your representatives and your senators. So there's a reason for this. Partly one has to do with industrial states versus agricultural states, or more popular states versus less popular states. 다양한 분야와 주제로 원어민 집중 영어 회화 수업을 통해 학습 효율을 극대화하고 학생들의 호응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글로벌 캠퍼스는 학생들의 국제적 감각을 심어주기 위해 글로벌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함으로써 글로벌 명문 대학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어민 교수님과 토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스피킹 연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천대학교는 의료전문대학 가천의과대학교와 경원대학교가 통폐합되어 2012년도에 출범한 종합대학교입니다. 통폐합 이후 경원대학교는 글로벌 캠퍼스로, 가천의과대학교는 메디컬 캠퍼스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메디컬 캠퍼스와 가천대 길병원은 의료 전문 학생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명문대학 가천대학교. 가천대학교는 글로벌 교육의 강자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하와이 가천 글로벌 센터입니다. 가천대학교는 미국 하와이의 기숙형 어학센터인 하와이 가천 글로벌 센터를 개원했는데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하와이 현지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살아있는 영어를 체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가기 위한 두 번째 교육 프로그램, 바로 토익 캠프입니다. 국내에서도 글로벌 역량을 키우기 위해 토익 캠프를 운영 중인데요. 어제 토익 시험 어땠어? 어제 시험이 어땠냐고 했으니까 워즈가 써야겠죠? 토익 점수 향상을 위해 학생들은 3주 동안 문제풀이, 조별 발표 등 다양한 학습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의실뿐만 아니라 체육관을 만들어 탁구, 배드민턴, 당구, 노래방 등 자유로운 시설 이용을 통해 학생들은 보다 나은 쾌적한 학습 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앉아만 있다가 스포츠 하면서 운동하면서 이제 스트레스 풀고 이러니까 좀 남은 2주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고
공부도 더 잘 되게 되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 취업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로 힘들어 하지 않습니까? 실패하고 다시 시작하라. 너희들한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너희들은 상상하는 대로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죠. 글로벌 세계로 뻗어나갈 가천대학교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아까는 시간 여행을 했는데요. 가천대 학생들을 보고 나니까 이번엔 외국 여행을 하고 온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글로벌 명문대학을 지향하는 가천대학교에서 글로벌 인재들이 쑥쑥 자라나길 기대합니다. 자, 이번에는 대학생들이 직접 만든 대학생 UCC를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실사와 애니메이션이 결합된 이 작품. 주인공이 카페에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데요. 하지만 종이 위의 그림들이 제대로 그려달라며 아우성을 칩니다. 고민에 빠진 주인공의 선택. 바로 영상 애니메이션 학과입니다. 홍보 동영상만큼 어떻게 하면 우리 학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애니메이션과니까 캐릭터가 홍보를 하자 해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 작품은 대전대학교에서 주최한 우리 학과 홍보 동영상 제작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호주, 미국, 중국, 독일. 국적과 피부색은 달라도 모두가 서울 시민입니다. 더불어 사는 다문화의 가치를 말해주는 이 작품. 다 같이 서울 UCC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다 같이 만드는 다문화의 가치라는 슬로건을 내세워서 우리 모두 다 함께 노력해야 다문화의 가치가 좀 더 커진다는 의미의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번 순서는 전국 캠퍼스에서 있었던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대학가 소식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가 아시아 대학 가운데 과학 혁신성이 가장 우수한 대학으로 꼽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발표한 아시아 과학혁신대학 톱 75 순위에서 카이스트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1위로 선정됐고 일본 도쿄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9학년도부터 의학계열 입시에서 인성과 적성평가를 전형 요소로 본격 반영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습니다. 포항공과대학교 포스텍이 내년 입시부터 학과 구분 없이 단일 계열로 모든 학생을 선발합니다. 김도현 포스텍 총장은 지난달 3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입시제도 변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19학년도 전문대 입시에서 수시 모집 비중이 85%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달 30일 2019학년도 전문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하면서 수시 모집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 맞춤형 인력을 키우기 위한 새로운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이 추진돼 내년부터 5년 동안 재정을 지원합니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시작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인 링크 사업이 올해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부터 새로운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인 링크 플러스 사업을 5년 계획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학가 소식이었습니다. 네, 긴 여름방학이 끝나고요. 다시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학생 여러분 모두 새학기를 맞아 새로운 목표, 새로운 다짐, 그리고 새로운 기분으로 힘차게 학교 생활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캠퍼스 24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캠퍼스 24.